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야만적 인권 탄압 논란과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소위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또 조은석이 주도하는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비행 경로가 포함된 2급 보안문서인 레이더 자료를 가져갔으며 이 자료 안에는 미국 전략자산 등의 루트가 모두 공개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약칭 서민위는 조은석 특검을 외환재상의 일반 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서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민위는 내란 특검이 7월 21일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민위는 내란 특검이 미국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공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요구와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우리 국가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은석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면서 특검법상 이 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용현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인 언론 매체인 뉴스앤포스트는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비행 경로가 포함된 레이더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부대 특검이 설치돼 레이더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런데 레이더 자료 자체가 2급 보안문서이며 그 안에는 미군 전략자산 즉 U2 등의 루트가 모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U2란 드래곤 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단발 고고도 정찰기로 미 공군과 미 중앙정보국 CIA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평양에 보냈던 드론의 항적 자료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레이더 자료에 미군의 군사보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2급 보안문서인 레이더 자료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군사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특검을 부대 안으로 받아들인 장본인은 누구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뉴스앤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뉴스앤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아주 격앙된 반응, what the fuck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날 예정됐던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미팅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했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성락 실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면 어느 매체도 뒤지지 않은 참으로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진 JTBC 관련 기사입니다. JTBC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처 AFPI 부소장, 최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미의원연맹 한국의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던 바로 프레드 플라이처 부소장,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 그 플라이처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왜곡 보도를 해서 플라이처 부소장이 정면으로 JTBC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앞으로 JTBC와는 아예 거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따끔하게 해서 지금 JTBC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내용입니다. JTBC는 지난 7월 29일 트럼프 측근 플라이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당 대우와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마치 미국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플라이처 부소장은 JTBC 김혜미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가 왜곡 보도됐다고 직접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 다음 날인 7월 30일 유튜브 채널인 그라운드C가 공개한 플라이처의 이메일 원본에 따르면 그는 JTBC와의 인터뷰 답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 및 사형 또는 종신형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시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라이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JTBC 기자가 내 답변에서 핵심 문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서 이는 가짜뉴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플라이처는 또 이 매체 즉 JTBC와는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플라이처는 JTBC와의 인터뷰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박해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물의를 빚었던 JTBC의 보도윤리와 취재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 원문과 기사 내용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JTBC가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플라이처가 자신의 X 계정,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밝힌 JTBC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는 제가 김혜미 기자에게 한 말을 분명히 잘못 전달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다음 문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이 JTBC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JTBC가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뺐던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 즉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죠.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에 학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그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장을 JTBC는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라이처는 JTBC가 기자에게 한 제 답변에 대해 핵심 문장을 넣지 않고 기사를 냈다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다시는 이 언론사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공정경쟁 및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공개한
서약서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서류 심사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K보팅 및 ARS 등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 방식에 따른 경선 관리와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화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쳤다면서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도 중앙선관위와 노예계약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K보팅을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았다면서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도 중앙선관위가 뽑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중앙선관위에 굴종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이 많다는 방정이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에 맡긴다는 건 사실상 민주당 편을 드는 인물을 당대표로 세우겠다는 뜻. 공정한 선거가 전제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은 왜 없느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은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8월 20일 모바일 투표, 8월 21일 ARS 투표로 실시됩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선거를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관위 위탁 선거로 계속 치르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